경제 성장이라는 걸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도 경제 성장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사실 이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은 곤란하잖아요. 녹색평론의 가치나 제시하는 뭐 어떤 방향성, 근데 꼭 제가 어떻게 꼭 부합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뭐 꼭 살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삶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항상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은 듭니다. 그 김종철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추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철 쌤하고 개인적인 추억은 없고요. 네. 그 녹색평론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도 좀 했었었고, 김종철 쌤 강연을 몇 번 들었었고 했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건 김종철 쌤 그 강연하신 친구 많이 튀었다 하는 뭐 그런 건 좀 기억나고요. 그러고 글로서보다 강연에서 뵀을 때가 훨씬 더 힘이 있고 좀 강연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좀 생생한 게 시원시원했던 느낌이 많이 들고요. 나는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농민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수도권에 완전히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서울 중심이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좁은 땅. 이 분산돼서 그리고 권력도 지방에 많이 가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녹색 평론에서 항상 강조했던 그겁니다. 농적 가치, 그리고 소농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고요. 실제로 뭐 일할 사람이 없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고 이제 고령화의 문제. 근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이게 발생하니까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고추를 심어놔도 딸 사람이 없어서 막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서울 집회에서도 그
인력 수급 문제 해결하라 이런 뭐 구호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농사를 좀 적게 해서 그 자기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정부 차원의 어떤 뭐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자꾸 대농화를 유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도시민들은 야 우리가 대농화를 시켜서라도 그냥 뭐 식량 생산을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가 문제지? 그 이제 어떤 대선 후보들은 야 그 농업 4차 생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예. 대농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농화라는 전제가 뭐냐면 이 자유무역으로 얘기되는 지금 세계화 그죠? 신자유주의 이런 게 전제로 이제 얘기되는 건데 사실은 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저 미국이나 가까이서 중국도 있죠. 대지가 넓고 아주 뭐 농토가 넓은 데서 집채만한 기계를 써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외국으로 판매하는 방식. 거기다 그것도 강요된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에서 개방농장 틀 안에서는 지금 대농으로 가는 길이 과연 살만한 길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최소한의 자기 밥상은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된다 이런 게 김종선 선생님도 그러셨고 녹색평론에서 항상 하는 기본 작업 이런 거는 돼야지. 식량 안보 차원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요소수 대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식량 대란이 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게 해방 이후에 한 번 있고 그대로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농지 실태 전수 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면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게 맞죠. 그게 대전제인 거죠. 경자 유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가져야 된다. 농가 밭을. 그런데 뭐 지금은 거의 임차농들이 많죠. 예. 내가 땅의 주인이라서 내가 여기서 농사 짓는다가 아니라 저도 100% 임차농입니다. 밭을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사실은 지금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게 정확히 되려면 지금 뭡니까 직불금 지금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부터 해가지고 또 농민수당 문제 있죠. 뭐 다음에 또 대선 후보들 뭐 공약으로 막 나오는 농민 기본소득 이런 게 되려면 농민에 대한 규정이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지가 있지만은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농민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돼야 되는데 모든 농지에다가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정확한 이제 수치가 나오면 정책이 펴져야 되는데 그런 수치조차 없이 지금 농업정책을 지금 한다고 얘기하고 그래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전 농지에 대한 그 실태조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그게 그래 50년에 한 번 있었고 없었다고 하니까 70년 동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예. 얼마나 그 농업 정책이 얼마나 그냥 뭐 좀 중국구식으로 됐는지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좀 실질적으로 조사가 돼서 정책을 펴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천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이러고도 이렇게 농지를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온 산천을 도륙을 해놓고 이 추세가 조금 더 꺾이지 않고 방향 전환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뭐 공동체라는 뭐 그런 공동체 정신,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졌죠. 근대화 이후로 뭐 줄기차게 뭐 이어졌던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 농촌이 그 도시에 어떻게 보면 좀 식민지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희망이라 본다면 의외로 이 녹색평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 그 눈에 띄진 않지만 그 제가 영양에서 촌에서 살아보니까 골짝 구석구석에 비슷한 가치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좀 이제 미래를 좀 도모해보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자주 만나고 하는 뭐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성도 좀 회복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속한 마을부터 좀 잘 해봐야겠죠. 살고 있는 마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가난한 게 제일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강요된 가난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해소가 돼야겠죠.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농산물 가격을 뭐 단순히 보장하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뭐 개방 농정 신자유무역 이게 자유주의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좀 농촌 지역에 살다 보면 자꾸 개발론 이런 것들이 자꾸 한 번씩 불쑥 나옵니다. 뭐라도 해야지 살지 않거나만 이대로 죽는다 이런 그런 절박함이 또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여기 공장이 지어지고 풍력 뭐 단지가 생겨서 바람개가 핑핑 돌아가고 이런다고 우리가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연 환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생태 이런 것들을 영양 같은 지역은 잘 유지하고 이런 게 미래 가치가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이까지 멀기 때문에 이까지 뭐 잘 만들어 놓는다고 그것 때문에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보다 있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정치나 뭐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좀 계속 이어가면서 지키는 게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